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이다 라고 해서 우리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분석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부분합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분석 작업 1번에 봤더니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우리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제품 코드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우리 등급별로 구입 원가 그리고 순이익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최대값과 우리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각 이제 등급별로 전부 다 이제 우리 고급형의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최소값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 있죠. 그때 이제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구입원가와 순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싹 다 이렇게 이제 계산되게끔 이렇게 이제 우리 부분합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싹 다 이제 작성했을 때 그때 우리 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할 텐데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룹별로 이제 보고자 하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이라는 걸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최대값하고 우리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이제 부분합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있어요. 그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곳에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체크를 해제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합 빼고 나머지 부분합 작성할 때는 무조건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시켜줘야 여러 개의 부분합들이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합 문제는 크게 틀릴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이제 계산할 건데 문제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먼저 명시가 돼 있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으로 우리가 최소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정렬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름차순을 처리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정렬이요. 요 이제 정렬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렬 기준을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등급을 가지고 오름차순을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등급을 가지고 오름차순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고급형이다, 그 다음에 보급형이다, 그 다음에 중급형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싹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 작성해 주면 되겠죠.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우리 윤곽선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는 등급별로 볼 거예요. 해서 그룹할 항목을 제품 코드가 아니라 우리 등급으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입 원가와 순위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대값으로 변경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와 뭐에 대해서 우리 구입 원가와 순이익에 대해서 해서 구입 원가의 체크, 순이익의 체크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곳은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게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 번만 해주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등급별로 우리 구입원가 순이익에 대해서 우리 최대값을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등급별로 우리 구입 원가와 우리 순이익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다 계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을 때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합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이제 우리가 최소값으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등급별로 구입원가 순이익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우리가 작성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꼭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꼭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소값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입원가 순이익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최소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이거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원래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최대값도 지금 같이 나타나는 거고 최소값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해제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 최대값이 원래 있던 그 위치에 최소값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등급을 봤을 때 이 등급은 우리 B열에 들어있죠. 근데 이 B열의 그 열 너비보다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가 더 길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글씨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B열과 C열 그 사이에 경계선 있죠. 경계선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 셀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에 맞게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 다 했어요. 그럼 부분합 끝났거든요. 지금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문제상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이 그림이랑 요거랑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이제 데이터 값들 당연히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거 이제 글씨가 잘리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윤곽기호요. 윤곽기호까지 싹 다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매출 이익 분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목표값 찾기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매출 이익 분석이라는 그 표에서 매출 이익이라는 게 우리 G의 4번 셀에 들어 있대요. 우리 G의 4번 셀에 보니까 매출 이익이 지금 2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요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려고 한대요. 4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상품의 단가가 A의 4번 셀에 들어있대요. A의 4번 셀에 들어있는 이 상품 단가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이익이 4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요 상품 단가가 얼마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예측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가상 분석이요. 여기서 이제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목표값 찾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목표값 찾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요 셀의 값이요. 우리 G의 4번 셀에 들어있는 이 매출 이익이 얼마가 될 거예요. 이제 400만 원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찾는 값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00만 원이라고 써주고요. 그때 이제 값을 바꿀 셀이요. 그 셀은 이 상품 단가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G의 4번 셀에 들어있는 이 매출 이익이 400만 원이 되려고 한다.
400만 원을 되려고 했을 때 그때 A의 4번 셀에 들어있는 값, A의 4번 셀에 들어있는 우리 상품 단가가 얼마로 변경이 돼야 되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G의 4번 셀에 대한 값찾기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떴죠. 목표값이 400이었고 현재 값이 400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 매출 이익이 현재 이제 400만 원, 400만 원은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이제 상품 단가도 6,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목표값 찾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문제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절대로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